안녕하십니까. 영화우독 이작가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직입니다. 오늘 빠르게 갑니다. 네. 바로 들어갑니다. 아참 백곰님이 자기가 누구지? 그 감독 데이비 핀처 감독을 좋아하는지 몰랐대요. 아, 사람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우리가 알려드렸죠? 알려드렸나요? 우리가 알려드렸어요. 오늘 할 거 굿보스. Bueno, ya sabéis que mi mujer y yo no tenemos hijos y no los necesitamos. Vosotros sois nuestros hijos. 음. 21년 개봉한 영화고요. 스페인 영화입니다. 드라마 블랙 코미디 장르로 분류가 되고요. 감독은 페르난도 레온데 아라노아라는 감독인데 이 감독이 알만한 영화 많이 했었어요. 에스코바르. 거기에서는 이 하비에르 바르뎀 부부, 하비에르 바르뎀과 헤넬로페 크루즈 두 분이 부부로 나오죠. 여기서 실존 마약왕이었던 콜롬비아의 마약왕이었던 에스코바르를 연기한 바로 그 영화 있었고, 그다음에 A Perfect Day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2017년도에 베네치오 델 토르 나오고 팀 로빈스, 올가 크릴렌코 화려한 캐스팅. 보스니아 내전 현장으로 뛰어든 그 NGO 운동가들의 얘기거든요. 그 우물이 말랐다는 어느 지역의 우물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들어간 NGO들의 내용, 이야기를 그린 영화거든요. 이것도 볼만합니다. 그런 전작을 가진 감독이고요. 특이사항으로는 영화 감독인데 키가 198이야. 이거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안 됩니다. 하비에르 바르뎀 주연이고요. 이 영화 하비에르 바르뎀 너무 유명해서 할 말이 있나? 하비에르 바르뎀 모르는 사람 있어요? 하비에르 바르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비에르 바르뎀 나온 거 못 봤어요. 본 거 없는 것 같은데요. 69년생이고요. 벌써 54세나 되셨네. 이분은 배우인데 키가 181. 감독인데 키가 198. 안 되겠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부인은 섹스 심벌 페넬로페 크루즈 2010년에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지금 잘 살고 있죠. 그다음에 원래 카톨릭 신자였으나 현재는 무신론자고요. 이분은 제가 스페인 배우 중에는 제일 좋아하는데 두 번째로 좋아하는 스페인 배우는 페넬로페 크루즈. 이 집안이 다 해먹어. 사회주의자입니다. 하비에르 바르뎀은 여러 가지 사회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지만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가자지구 폭격하고 그럴 때 이스라엘을 학살을 멈춰라 라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부인과 함께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커리어를 걱정하게 됐어요. 헐리우드에 워낙에 유태인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기후위기에 책임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그 신념에 의해서 지구를 보호해야 된다는 신념에 의해서 채식주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린피스와 북극 탐험을 하는 다큐를 제작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서 그 서부 사하라 지역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인권 탄압과 고통에 대한 문제를 또 다큐를 제작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그거를 유엔 총회에서 발언하기도 했고,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스페인 정치와 그 금융 정책이 노동자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예전에 그 금융위기 때 그런 분입니다. 그런 배우고 연기야 스페인에서 제일 잘하는 배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굿보스. 현대 스페인이 배경입니다. 스페인의 흑색 코미디. 블랑코라는 저울 만드는 회사의 사장이 있습니다. 산업용 저울을 제조하는 회사 사장인데, 이 회사는 곧 그 중소기업을 평가하는 심사위원단의 방문을 앞두고 있어요. 이 심사위원들이 와서 이 회사의 여러 가지 측면을 평가를 하는데, 거기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세금 감면 혜택도 있고, 또 여태까지 자기가 계속 수상해왔던 어떤 업적도 있는데 한번 또 받아야 되는 거죠.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게 다 완벽해 보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하나의 큰 가족처럼 운영되고 있다. 우리는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가족 같은 관계 속에서 일을 해나가고 있다.
뭐 요런 인상을 주고 싶어 합니다. 네.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들의 문제는 나의 문제다. 우리 회사의 문제는 또 당신들의 문제고, 그러니 당신들이 겪고 있는 뭐 어떤 어려움이나 고충 같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해라.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처음에 오프닝 때 그 연설 직원들 모아놓고 연설할 때 제목대로 가는구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해요. 정리해고한 직원이 회사 바깥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고, 이 블랑코와 20년 동안 함께한, 그리고 그 선대 아버지 때에서도 같이 일했던 그 직원의 아버지, 블랑코의 아버지, 그다음에 지금은 나 블랑코, 그리고 그 직원, 대를 이어서 이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고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던 직원 하나가 가정 문제로 인해서 업무에 집중을 하지 못해서 계속 빵꾸를 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거기에다 또 인턴으로 들어온 어떤 젊은 여자 직원과의 어떤 블랑코와의 부적절한 관계에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블랑코는 이 모든 일들을 해소시키고 그 수상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는데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약쟁이. 그만 먹고 이제 너 발언 차례야. 진짜. 하필 그때 먹냐. 어땠어요? 보면서 되게 느끼는 바가 재밌어요. 많았죠? 느끼는 바도 많고, 저는 이제 사장 입장에 몰입을 해서 봤는데, 물론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이 사장님이 굿보스는 아니잖아요. 근데 굿보스가 아니었던 부분을 다 제외하고라도 우리 또 이 사용자가 부리는 노동자들의 어떤 기행 이런 기행? 거는 뭐가 있죠, 기행이? 그러니까 이제 그 가정사 때문에 일 계속 빵꾸 내는 뭐 그런 기행? 그렇죠. 기행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기행보다는 그 상호 입장이 다르니까, 내가 굿보스가 아니라는 그걸 빼고 나서 사장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직원들이 하는 행동이 충분히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그러면서 이 굿보스에 대해 좀 공감을 받았습니다. 굿보스가 속이 터지는. 네. 보면서도 요 공장 직원들 하는 짓 보면서 막 답답해서 막 예. 가슴을 막 쳤어요. 네,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난 솔직히 여기 경비원 하는 짓 보면 좀 답답하긴 하더라. 아니 저기 귀가 아프다는 얘기를 뭐더러 해. 그 얘기를 어쩌라고. 참. 그 약쟁이는 어떻게 봤습니까? 저도 재밌게 봤어요. 영화가 뭔가 시사하는 바도 명확하고, 그 흑색 코미디로서 흑색 코미디. 네. 정말 흑색 코미디로서 손색이 없다. 그냥 굿보스 약간 제목부터가 약간 비튼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쳐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너무 좋잖아. 되게 매너 있고. 그리고 수평적이고. 네, 목적이 뭐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진짜 진심으로 직원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직접 뭐 저렇게까지 나서주고. 오지랖을 떨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가서 나서고 부인도 만나주고. 그래서 동네 유지라서 저런 건가 홍반장처럼. 했어요. 처음에는 네, 다른 목적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원래 저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실체 본색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뭐 의미하는 바들 또는 또 뭐 저울도 나오고 등등 해서 약간의 암시랄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바로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 해서 좀 재미있게 봤던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까? 네. 백곰님이 그 쟁이쟁이 약쟁이 의견에 엄청 동의하시던데. 그러면 진짜 재밌겠네 이거 어떡하죠, 백곰님이. 백곰님도 그래? 재밌어 하실 거예요. 이게 재밌습니까? 우행록이 재밌습니까? 이거요. 이거? 네. 움직이네. 굿보스요. 당연히 굿보스가 더 재밌죠. 그럼 굿보스가 재밌습니까? 더 킬러가 재밌습니까? 저는 이게 굿보스가 더 재밌어요. 저도요.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영화 4편 굿보스까지. 네. 문제되고 있다고요? 우리 사이에? 우리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는 그 4편. 한 남자, 더 킬러, 우행록, 굿보스. 그 중에 굿보스가 1인가요? 한 남자랑 굿보스랑 경쟁이에요? 재미로만 따지면 이게 더 나은 것 같고 뭔가 여운 같은 거는 한 남자가 더 있긴 했어요. 여우는 우행록이죠.
여운 없었어. 오행록은. 중에 4개 중에는 굿보스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네. 여기도 사실상 사회적 근친이 나와. 여기도 생물학적 근친은 아니지만 사회적 근친이 나오잖아요. 친구 딸? 네. 친구 딸과의 관계. 이거 최고의 근친 영화 중 하나로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담고 있는 주제 이런 것도 괜찮고.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그 흑색 코미디로서 타율도 높다. 여러 가지 장면에서. 아우, 나 이 경비원 나올 때마다 왜 이렇게 웃긴지. 여기서 블랑코 사장님이 경비원한테 좀 처음엔 까칠하게 좀 대하잖아요. 스트레스 자꾸 받으니까 바깥에서 잘린 직원이 시위하고 있는데 이 경비원은 뭐 엉뚱한 소리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시위하는 애랑 같이 커피 먹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 자기는 심사위원 오기 전에 저거 빨리 다 치워야 되는데 그 플랜카드며 뭐며. 그래서 저기 하고 있는데 좀 까칠하게 굴다가 마지막에 모종의 이유가 있어서 좀 좋게 하잖아요, 말을. 그래서 좀 내가 좀 심한 말을 한 것 같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래도 사장으로서 가슴 아프지만 나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다. 외과 의사가 뭐 사람 다리 자르고 싶어서 자르냐. 몸통을 살리기 위해서 잘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때 경비원은 귀 아프다고 그러니까 이 사장이 갖다 준 귀마개를 탁 쓰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때 차 안에서 이렇게 읊조리는 이 하베르 바르뎀 연기 너무 좋거든요. 정말 그 진심이 담긴 것도 같고 회환이 있는 것도 같고 그런 표정을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 하나도 못 들었어. 뭐 그런 것부터 해서 그 영화 막판에 나오는 그 반전 중후반에 나오는 반전 영화 시작하자마자 그 떡밥은 있거든요. 와이프가 나 당신한테 중요한 할 얘기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렇고 영화가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떡밥이 돼서 이제 떡밥 회수가 되는데 그때에 그 떡밥이 탁 터질 때 그 하베르 바르뎀 그 침대에서 연기가 또 일품입니다. 일품. 진짜 개깜놀한 그 표정 그리고 심장이 막 홍탕홍탕 뛰는 것 같은 그 표정이 이렇게 일품이고 그 다음에 그 똥 저울의 똥 이게 뭐지 하고 손으로 찍었다가 그 똥임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 분노의 그 비누질 들어가서 막 분노의 비누질을 하잖아요. 야, 차인표의 그 분노의 양치질 이후에 최고의 그 세면대 씬이다. 거기서 이제 그 블랑코가 꼭지가 돌아버려가지고 이제 선을 넘는 결정을 하는 계기가 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너무 잘했어 그 장면 연기를. 그래서 연기가 너무 이거 하베르 바르뎀 원맨쇼거든요. 연기가 다른 배우들은 다 돌아가면서 잠깐 나와서 하베르 바르뎀만 카메라가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원맨쇼인데 그 원맨쇼 하는 사람이 연기를 잘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너무 최고의 영화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꼭 좀 보셔라. 가족 같은 회사를 표방하는 데일수록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건 뭐 다 알잖아요. 그래서 가족 같은 회사 막 이렇게도 말하고 막 하는데 이번에 그 공고 내실 때 가족같이 일하실 분 구하신다고 공고 낸 걸로 아는데 네,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 기업 아니면 자본가의 위선 그리고 탐욕 이런 걸 좀 돌려가기로 이렇게 보여주는 영화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좀 뼛속까지 자본가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면 좀 보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블랑코가 여러 가지 이중성도 가지고 있고 권력 남용도 하고 사내에서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좀 그 부적절한 관계, 그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꾸준히 맺어왔던 것 같아요. 영화 오프닝 부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그 인턴을 해고하는 장면. 그러니까 형식은 송별의 형식인데 인턴 기간 끝났으니. 근데 잘라서 내보내는 장면 사실상 그 장면을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과거부터. 근데 요번에 잘못 걸린 거죠. 그럼 뭐 여러 가지 잘못들을 저지르는데 그 중에서 문지기는 뭘 해봤습니까? 저 사장으로서 사초로서 아니 저는 뭐 그런 짓은 안 했고 권력 남용을 당하고 있잖아요. 직원들한테. 제 기억으로는 권력을 남용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원들과의 부적절한 관계. 부적절한 관계? 직원이 제 물건을 훔쳐가고 뭐 그런 관계? 부적절하죠 그런 것도. 그러네요. 부적절한 관계네. 부적절하고 재물 손괴하고 뭐 그런 것들. 뭐 훔쳐갔어요? 횡령이잖아요. 횡령. 횡령. 여러 가지. 직원들 잘못이 막 엄청 큰 그건 없잖아요. 없죠. 네, 뭐 실수하고 이런 것들이 네, 있는 네. 거고. 그렇지. 뭐 상황이 다르다는 거. 상황이 다르죠. 약쟁이는 뭐 해봤어요? 제가 권력 남용, 알바나 뭐 응. 쓰고 하니까 알바한테 부적절한 거. 부적절한 거. 적절한 거. 밥 안 주고 밀크 커피만 주고 밀크 카라멜. 혼자 먹고. 그런 건 아닌데. 뭐 있을까요? 이번 주는 시험이라고 안 온다 그러면은 그래. 뭐 쉬시라고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고 화이팅. 그리고 오늘 미친 듯이 청소 저 혼자 하고. 아, 알바 오기 전에 내가 깨끗이 치워놔야지. 네, 그렇죠. 이건 너무 창피해. 특별히 뭐 더 없어요? 시키는 거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이 블랑코가 20년 지기 직원 네, 미랄레스? 미랄레스가 와이프의 외도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그 와이프를 계속 가서 만나잖아요. 미랄레스한테는 말하지 마라 내가 찾았던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지금 네가 지금 순간 그 불꽃 튀는 것 때문에 이 가정을 버리면 뭐 안 돼.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요.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거? 제가 직원 가정사고 음. 그건 내가 개입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계속 실수해요. 저 사람도 그래서 간 거잖아요. 회사에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어쨌든 가서 약간 회유한 거잖아요. 가정사에 개입은 안 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이 사람이 계속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막 이 사람 오른쪽 엉덩이에다가 침을 찔러야 되는데 왼쪽에 맞는다든지 그리고 침을 안 빼. 안 빼고 제거 10개 찔러놨는데 8개만 회수하고 2개는 만약에 계속 그렇게 실수하는 사람이 실수를 한 있으면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그냥 들어볼 것 같아요. 왜 그러는지. 근데 만약에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저희 불륜이다, 남편이 뭐 다른 사람이랑 뭐 만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죠. 정말? 막 이렇게 하고 능력도 좋아. 흥미롭게 이제 뭐 관찰을 하겠지만 저 남편을 찾아가는 건 좀 이상하죠. 여기서는 이제 그 가족끼리 서로 네, 다 아는 사이기 아니까, 때문에 아니까. 이제 찾아가긴 했는데 그래 아는 사이다 네 하면 한번 안 찾아갑니까? 아는 사이면은 그래도 뭐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진짜 뭔가 직원이 내랑 친분이 있고 근데 이 직원이 필요하고 내가 그리고 이 직원을 위해서라도 뭐 실수를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직원의 멘탈 관리라는 측면에서 내가 뭐 이 직원의 와이프나 배우자를 알고 있다면은 이런 일이 있는데 뭐 이렇게 지금 좀 신경을 더 뭐 써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약쟁이는 어떻게 할까요? 상황이 이렇다면. 직원이 없는데 알바 남친이 알바의 남친이 지금 바람 펴가지고 알바가 억지로 정신이 막 그래서 막 해가지고 손님 그 식단 막 바꿔서 막 짜주고 막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살 빼러 왔다 살 엄청 찌고 막 그렇게 됐어요. 저는 그래도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래도 안 써요? 네. 그냥 자른다. 그냥 잘라? 아무리 친분이 있고 혈육이랑 좀 쉬었다가 오시라. 알바 20년 동안 했는데 푹 쉬시라고 얘기하고 조금 쉬었다 오시라. 네. 근데 진짜 좀 쉬었다 오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쉬었다 오면 받아줍니까 그러면? 멀쩡하게 돌아오면요. 멀쩡하게. 원래 이 사람 그 잘 기준이 되게 해왔으니까. 자의적이지 않습니까? 너 아직 안 멀쩡해. 네. 더 쉬어. 그럼 테스트 한번 해보고 제대로 하나 보고 어쨌든 개입은 안 된다. 안 된다기보다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에 불만 더 껴, 기름만 더 껴고. 네, 굳이 제가 못할 것 같아요. 그거를 막. 나는 처음에 직원의 부인을 찾아갈 때는 되게 좋은 사장이라고 생각했어 처음에. 그렇죠. 너무 진짜 친구처럼 생각하는구나 이 직원을. 실제로 그 사적인 자리에서는 우리는 친구 관계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두 번째 찾아갈 때 여자 부인이 마트에서 일하거든요. 마트에 찾아가는 그 장면 연출이 너무 좋아. 막 이렇게 마트 바깥에서 걸어가고 들어오고 있는데 건물 안으로 그게 유리에 비친 모습이었어. 쥐 열리니까 다시 뒷모습 이렇게
덜어 들어가는 뒷모습으로 연결되는 그 장면이 진짜 연출 너무 잘했더라고요. 여튼 두 번째 찾아가서는 이제 이 사람도 막 급해서 이제 뭐 여기까지 이제 참다 블랑코도 더 이상 못 참겠어서 찾아온 거예요. 와서 그 바쁘게 일하고 있는 그 직원 부인을 불러다가 우리 직원 좀 그만 괴롭히라고 이렇게 본심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는 이 친구라서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부속품인데 이 사람은 왜 이 부속품이 자기 자리에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어야 되는데 못 돌아가게 자꾸 우리 부속품 만지지 마! 때묻잖아! 하지 마! 이 말을 하러 간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서는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이 정도의 사장님만 돼도 나 한국에서는 베스트 기업인이 아닌가. 아니, 저는 그 장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 장면까지도 그래도 이 사람이 20년 동안 일을 해왔고 또 창업자의 아버지가 창업할 때 같이 창업했던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자르고 싶진 않고 이 사람의 그냥 업무 능력만 회복되게끔 하려는 줄 알고 그것까지도 그래도 고용주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또 후반부에 가면은 결국에는 그 자리를 바꿔버리잖아요. 딴 사람이랑. 근데 그 딴 사람을 바꿀 때 그 딴 사람과도 모종의 계약이 있었던 것 같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럴까? 계약이 있었을까? 저는 그렇다고 봐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약간 스포가 되니까 지금부터는 스포입니다. 스포가 되니까 다른 직원과 이 미랄레스의 와이프와 그 회사의 아랍계 직원과 이 와이프가 바람이 나 있었죠. 근데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더 아랫직급의 직원이랑 바람이 났던 걸 알게 됐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막 헤어지라고 그 사람 가정이 있고 남의 가정을 뭐 이런 식으로 같은 회사 내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막 설득을 하는데 그 사람이 되게 막 성질 내면서 일도 내가 더 잘하고 내가 바람 피는 건 내 가정사고 내 개인사고 내가 여기서 일 잘하고 특별히 해 끼치는 거 있냐 하면서 엄청 떳떳하게 나오잖아요. 난 일 잘하니까 당신은 돈이나 줘. 네. 근데 이제 조금 제 생각에는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러네. 둘 중에 비교를 하자면 이 사람이 훨씬 더 우리 회사에 더 이득이 될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약간의 모종의 계약을 해서 그러면은 그 사람이랑 헤어지면은 너를 그 자리에 올려줄게 라고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헤어지게 됐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자기는 그 여자친구와 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미랄레스의 와이프와 헤어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와이프와 헤어졌을까? 헤어지고 그 사람 만났잖아요. 새 인턴. 나는 양다리 걸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그냥. 왜냐면 그 페이스북 얘가 그 사람이 똑부러지게, 블랑코가 그 직원이, 아랍계 직원이 똑부러지게 일하는 걸 보고, 얘 뭐지 하고 이렇게 페이스북을 이렇게 염탐해요. 네. 그러다가, 얘 오토바이가 불륜 현장에 있던 그 오토바이랑 같은 기종인 애를 깨닫게 되는데. 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막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는데, 여자 얼굴이 다 바뀌어 계속. 네. 그래서, 근데 제 생각에 헤어졌어요. 왜냐면은, 그래서 그 가정은 돌아왔어요. 왜냐면 장례식장에서 나중에 어떤 장례식장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직원들도 모여있고 하잖아요. 거기서 미랄레스 와이프가 같이 우산 들고 서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은 회복이 됐어요. 직장은 잃었지만 가정은 회복이 됐어요. 그러고 그 아랍계 직원은 승진을 하고 새 여자친구를 만난 거죠. 그것도 뭔가 지시를 한 게 아니야. 네, 제 생각에는 그것도 약간의 지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아랍계 사람은 처음에는 왜 내 의지로 살겠다는데 네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하다가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자본가의 설득에 넘어간 거죠. 성공에 대한 열망을 약간 이렇게 찔러주니까 그래 그러면은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이 사람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 조정을 한 거죠. 지금 나는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 그 사장이 그 사람한테 너 그걸 승진시켜줄게. 대신 그 인턴 좀 꼬셔봐.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여기 헤어지고 요거 꼬셔줘까지 다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둘이 오토바이 타고 출근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 맞아요. 사장이 차 안에서 좀 어떤 미묘한 표정을 이렇게 짓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도 다 이 굿보스의 머릿속에서는
그 역시 다 해서 굿보스다, 굿보스. 그쵸. 전략가인데 거의 뭐 한동훈급인데. 정치를 해야지, 정치를.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되게 그때까지는 이 사람 계략대로 다 된 거죠. 그러고 처음에는 약간의 버벅거림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계략대로 됐고 근데 이제 그 여자가 그렇게 돼서 그만둘 줄 알았는데 이 여자는 또 또 한 번 머리를 쓰고. 네. 그럼 또 머리 써서 진급을 했는데 그럼 이 사람도 어쨌든 당한 김에 이거를 상 받는데 이용이나 해야 되겠다 해서 젊은 여자 직원을 내가 가격적으로 이렇게 나는 인사를 쓴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그냥 이득을 위해서 얽히고 얽혔지만 결국 서로 이득을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장면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 장면 네. 미묘하죠. 마지막 장면. 네. 그렇죠? 그 상장 그래서 수상을 하는데 그 수상한 상장을 집에 있는 벽에다가 이게 걸면서 주말에도 이 사장네 집에 와서 그 사장 집안에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할아버지 직원이 한 명 있어요. 그분이 벽에다 구멍 뚫어주고 그 상장을 이렇게 걸면서 둘이 나란히 있어서 그 상장을 이렇게 쳐다보죠. 마지막 장면. 나는 처음에는 저 사람이 그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킨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사장이 되고도 싶고. 저는 그랬을 것 그럴 같아요. 갈등이라고. 네. 그런 공포. 제가 뒤에서 날 찌를 수도 있다. 아니요, 저는 실제로 그거 감독은 약간 열린 결말이지만 암시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표정이 할아버지 표정이 되게 안 좋긴 해. 네, 왜냐면 사실 아들을 잃었잖아요. 그것도 이 사람 때문에 잃었잖아요. 근데 약간 자기네 생계도 책임지고 있고 이러니까 또 그게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고는 있었는데 이 마지막 표정이 눈썹이 이렇게 입술 올라가잖아요. 실룩실룩하고. 네. 근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이제 뒤에서 뭔가 이렇게 이름 부르고 나서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말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약간 삐뚤 것 같다 하고 자기에 대해서 고려하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니까 저는 제 생각에 저걸 들고 있고 하는 게 암시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딴짓 안 하면서 봤네. 저는 항상 딴짓 안 하고 보고 오잖아요. 정리를 안 할 뿐이지 내용은 다 파악해서 오잖아요. 나는 이제 뭐 그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나는 그 좀 의아했던 게 마지막 장면에서 하베르 바르뎀이 벽에 걸린 상장을 보면서 흐뭇해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면서 눈물을 흘린단 말이야. 왜 우냐 이거야. 있었던 그 힘든 거 내가 다 해결하느라 개고생했지 이거야?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트로피를 벽에다 다 전시를 하고 조명까지 다 쏘는 등 자신이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 자부심이라든지 거기에 되게 자신의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상도 받고 하니까 역시 나는 잘 해왔어. 막 이런 감동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미안해하거나 감사하다는 말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약간 이름 부를 때까지도 그럴 줄 알았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허드렛 일 해주는 그 직원이 이 사장의 일을 돕다가 집안에 큰 화를 입어요. 그래서 그 장면 때문에 김씨 덕이야. 뭐 이런 말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삐뚤어졌나 김씨? 이러니까 얘가 이제 열받아서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자 한쪽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타당한 적일 것 같고 나는 그 사람 하베르 바르뎀이 환하게 웃다가 그 눈물 흘리는 얼굴로 변해가는 과정이 되게 좀 묘했어. 이거는 뒤에 서 있는 사람 때문에 공포를 느껴서 우는 것도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삐뚤어졌나 이 소리를 안 했겠지. 왜 그런 소리?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긴 없는데 그럼 이 혼자 내면에서 뭔가 기분이 바뀌어서 운 거란 말이야. 왜 그랬을까? 그건 저는 좀 이해는 좀 안 가더라고요. 그건 해석이 좀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되게 막 목표지향적인 사람이니까 진짜 약자이님 말씀대로 해냈다 이런 감격의 눈물이 아니었을까요? 감격의 눈물이라고 하기에는 표정이 너무 웃는 표정에서 우는 표정까지 가는 그 과정이 내가 감격까지 해서 그게 아니라 고통으로 일그러진 듯한 표정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감격에 겨운 표정이긴 한데 그냥 관객으로 하여금 약간 불안하게 만드는 느낌도 있어요. 기술적인 요소다. 네, 그냥 왜냐면 저런 요소까지 갑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런 표정 보면은 사실 약간 처음에는 공포를 느끼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나도 저렇게 옆에 쳐다보니까. 네, 그래서 이름
부르고 할 때는 약간 공포 느끼는 줄 알았는데 대사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약간 그냥 우리한테 보여주기식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굿보스의 결말은 좋지는 않다. 좋지만은 않다. 하고 알려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정도만 돼도 우리나라에 오면 진짜 좋은 기업인인데 직원들하고 얼마나 수평적이고 물론 정리해고도 하긴 했지만 한 명 잘랐어. 한 명. 초반에 나오는 떠나가는 그 인턴 여자 얼굴을 보면 너무 나 이 남자랑 계속 사귀고 싶은 그런 그래서 사랑해요 하고 가잖아요. 위험한 발언인 것 같은데. 아 여기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랑해요 하고 가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사랑 아닌가 싶기도 하고. 큰일 나겠네요. 저는 한 말 합니다. 불출마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면 불출마하겠어요. 저런 분이면 난 저 사장님 밑에서 일하겠어. 이 저울 만든 회사니까 그 회사 정문에 큰 그 저울이 상징처럼 있는데 그 저울이 계속 삐뚤어져 있어요. 균형이 안 맞아서. 그래서 계속 고치는데 잘 안 고쳐지죠. 그래서 내일 심사위원이 오는 날인데 이 저울 만든 회사 정문에 있는 저울이 균형이 안 맞아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사장이 막 고치려고 하다가 정 안 되니까 거기다가 총알 하나를 저울에 밑에다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균형을 맞춰놔요. 총알로 맞아진 균형인 거잖아. 어떤 권력과 음모, 술수, 계략 이런 거에 의해서 맞춰져 있는 겉보기에 맞춰져 있는 균형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영화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천 저는 한 4점 정도 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추천. 네, 시간이 되시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추천합니다. 구글 두 번이나 지금 대여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대여하면 뭐 1,000원. 1,000원인데 네. 기간이 네이버에서 대여하는 것보다 이틀 정도 짧아요. 네. 48시간이더라고요. 네이버는 일주일. 얼마예요? 네이버 1,000원. 1,000원이에요? 구글이 짧어. 구글하고 유튜브가. 네이버에서 1,000원 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끝냅니다. 9시 14분. 그렇지? 뭐 할 말 있습니까? 아니요. 할 말 뭐 사장으로서 뭐 할 말 있어요? 근데 하면은 안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잘못할 확률이 높다. 네. 난 저런 직원들 데리고 일 못한다. 답답해. 저울도 한번 얘기했으면 좀 고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거나 아니면 그냥 고정을 시킵시다 하거나 뭐 일을 맡기면 전화했는데 아직 안 오네요 하고 야 남의 일이냐? 내가 너한테 일을 줬으면 네 일인데 해결을 해야지. 인공지능 없어 인공지능? 저기 집안일 하는 분의 아들내미도 이렇게 잘 해주려고 와이프 집에 이렇게 아르바이트로 사고 쳐서 경찰서 유치장 있는 거를 얘가 이제 인맥을 써서 빼와서 자기 부인이 운영하는 옷가게에 뭐 허드렛일 뭐 직업이라도 주려고 너 그렇게 혈송세월하지 말고 일해라라고 데려다 놨는데 했는데 친구들 불러다가 담배 피고 있고 가게 앞에서 손님 올려는 손님도 다 무서워서 떠나게 떠난다 하고. 근데 그 상황에서도 와이프랑 이 굿보스는 뭐라고 얘기를 할 법한데 얘기하기도 그리고 차별적인 얘기도 할 만한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야. 자기들끼리 있을 때도. 네. 그죠? 되게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게 좋은 사람이 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만들려고 얘기를 안 하는 게 그럼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뭐 들으면 기분 나쁠까봐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은 사람이 행동이냐 이건 아니잖아요. 둘이만 있을 때도 안 하잖아요. 걔가 없을 때도. 왜? 그거는 아들은 바깥에 모르지. 있는데 부인하고 옷가게 안에 있으면서도 그 아들의 바깥에서 하는 그 한심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바깥에서. 근데 그걸 보면서도 뭐라고 해요. 머리가 좋지는 않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만 하지. 야, 요즘 애들 MG 아유 저것들을 어디다 쓰냐 저거 사람 만들려면은 글렀어 뭐 이런 얘기. 아유 앱이나 애나 똑같구만 뭐 이제 뭐 하려면 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제 말은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누구누구님 여기는 직장이고 손님이 오시는 길에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사장이면 맞잖아요. 그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네. 나쁜 거 아니죠. 네. 나쁜 거 아니잖아요. 엄청 검열한.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못 하는 게 저는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맞아요. 얘기 못 하는. 그리고 그
미랄레스의 와이프한테도 얘기할 때 막 머리 굴려가지고 애둘러서 막 얘기하고 최대한 좋게 이렇게 네. 얘기하려고. 근데 못 알아듣고 와이프는 짐작은 하지만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뭐 어렵게 얘기하는 장면도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얘기할 때 막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하는 거랑 상황이 비슷해서 참 공감이 됐고 그 앞까지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으니까 굿보스가 뭐 한 그런 장면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래서 뭐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인 거는 맞는데 그런 걸 다 제외하고 보면 누구나 오너의 입장에서 CEO의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많고 답답할 수 있겠구나. 저도 그런 참. 점을 좀 느꼈어요. 그리고 네. 나는 이 사람 별로 이렇게 안 나빠 보여. 내가 너무 나쁜 사장들 많이 봤나 봐. 네. 안 나빠 그쵸. 보이는데 뒤에 뭐 일부 조금 그럴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 최악은 아니다. 똥으로 폭발한 이후에는 이제 전혀 네. 다른 길을 가긴 하는데 그 전까지는 괜찮은 사람 같이 보일 정도예요. 좀 매력 있어. 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자본가의 속성 같기도 하고 괜찮은 사람도 자본가의 자리에 가게 되면 또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가 싶기도 그러니까 하고. 되게 단기간에 상이라는 목표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음. 지금 급변한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약간 나이스한 사장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나이스 사장, 나이스 보스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굿보스까지는 아니었. 왜냐면은 그 처음에 그 허드렛일 해주시는 그분 아들을 해줄 때까지만 해도 목적 없거든요. 그때는 진짜 순수하게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장면에서도 그 일요일날 그 직원이 와서 이 집에 그 일하고. 무슨 뭐 근데 뭐 수경 설비 고쳐주는 거거든 말이야. 그거 줄 수도 있죠. 수당 줄 수도 있죠. 근데 그 얘기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수당을 주더라도 저쪽 문화에서는 주말은 가족들과 보내야 되는 좀 그런 있는데 그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안 해줘. 그냥 주말에 와서 일하고 있다는 게 장면만 그냥 보여주지.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유 저렇게 좀 직원을 자기 사적인 일에 부리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도 싶고 또 출근할 때 그 저울에 참새 한 마리가 앉아 있는데 그걸 못 보잖아요. 빵 해서 날려보내잖아. 그런 거 보면은 자기 회사에 요만큼의 그 상관없는 거라도 와서 묻어 있는 거는 못 봐주는 그런 인색한 사람인가도 싶고 또 직원들한테 하는 거 보면 또 되게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권위의식도 없이 저런 거면 또 괜찮은 사람도 같기도 하고 자꾸 오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칼로 무 자르듯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그렇죠. 기생충에서도 자본가를 나쁜 놈만으로 그리진 않잖아요. 살짝 미묘하게 아랫사람들을 깔본다든가 그런 게 미묘하게 묻어있을 뿐이지 얘는 진짜 무슨 악마 이렇게는 안 그리잖아요. 네. 좀 그런 정도의 스탠스에서 이 자본가를 바라보는 것 같아. 자본가 이너서클에 계신 분으로서 뭐 너무 자본가 공감하지. 이너서클이라기보다 이게 그 진짜 말 그대로 태도의 문제잖아요. 그 기생충에서도 이성균이 했던 역할이나 이런 게 뭐 화내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태도의 문제지 이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거는 어쨌든 그 자리에 올라갔고 했다면은 선은 아니지만 능력은 있는 거잖아요. 여기 이 대표도 그렇고 물려받았대잖아. 아 그렇죠. 그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저 입장에서는 뭐 태도는 조심해야 되겠지만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정확하게 해야 된다. 뭐 누군가를 자를 땐 자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건 맞는데 자기 회사를 위해서 자기가 또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맞는데 이게 또 일자리를 만들고 낙수효과 지역 경제에 봉사하고 직원들의 남아있는 직원들도 먹여 살려야 되는 거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욕을 들어 먹더라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살짝 그건 어때요? 여기서 직원 위로해 준다고 밤에 클럽 가서 술을 사주잖아요. 예. 그래서 잊어라. 이게 좀 세상에 반은 여자다. 다른 여자 차라리 만나라라고 하면서 그 매춘부를 붙여주려고도 하고 이제를 위로해 준답시고 부인이 회유가 안 되니까. 그러면서 그 돈을 회사 돈으로 해요. 자기 돈으로 해야 되잖아. 원래 같으면 회사 돈으로 하면 안 되잖아. 그쵸. 근데 그게 엄청 큰 잘못인 것처럼 나오진 않는데 그냥 지나가듯이 그냥 나오거든요. 그거는 괜찮은가요? 그 직원 위로를 위해서 회사 돈으로. 그건 직원의 어떤 사기 진작 이런 거랑 관련된 거니까 회사 돈 가능? 그거는 되는 거 아닌가요? 회식 정도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매춘부 비용까지. 아, 그냥 물론 그건 그건 안 안 되지만. 되지만 그냥 아, 그 저기는- 저녁에 술 먹는 정도는 저기는 매춘이 합법일 수도 있으니까 또.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녁에 술 먹는 정도는 회식 그래서 또 법인카드 가능. 가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회식 한번 갈까? 법인카드 있나? 없어요. 법인카드 없어요. 여기 법인이 아니라서 없나 네. 보지. 사업자 카드 있는데,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사기준자? 네? 왜 심지어 마포에서 아, 아니, 우리 또 용화오도 선생님들 모시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선생님들. 안 되나요? 안 되는구나. 난 김밥 싸우는 거 매번 내 사업자 카드로 우리 나가면 안 돼. 비용 처리.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는 네. 괜찮아요 한의원. 네. 그죠? 괜찮아요. 네. 여긴 지금 전기세도 제가 따로 냅니다. 제기. 시간 더 말도 안 돼. 가정 전기로 바꿔가지고 요 시간만 따로 냅니다. 정말입니다. 퇴근 후에는 네. 마지막에 하베르 바르뎀이 왜 웃다가 우는지 똥구멍에 털이 나서 그런 건지 네.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작가였습니다. 쟁이었습니다. 네, 민직이었습니다.